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예, 11번째 강의인데요. 운영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운영체제에서 운영체제의 개요부터 보시겠는데요. 자, 운영체제의 개념과 그 다음에 발전, 그 다음에 기능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자, 발전이라는 것은 제가 앞쪽에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주요 소자와 그 다음에 특징들 같은 거 짝을 지어서 외워주세요 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 부분이 운영체제 발전인데요. 이 부분은 이 챕터에서 조금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다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운영체제의 개요라는 부분은 2003년도, 4년도, 5년도 이렇게 항상 출제는 되고 있지만 제일 나중에 보니까 뭐 한 문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문제, 4문제, 7문제까지도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됐었네요. 자, 운영체제 개요입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운영체제가 뭔지 앞쪽에서 설명드릴 때 사람과 시스템은 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컴퓨터고요. 컴퓨터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어떤 매개 장치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장치라고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중간에서 제일 쉬운 일은 우리가 알기 쉬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이 이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 작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언어로서 우리가 작성을 하죠. 이런 일을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을 우리가 컴파일 시키고 그것을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시스템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이 중간에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의 같은 말입니다. OS.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기계어로 바꾸어주죠. 기계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 그래서 완전히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바꾸어서 시스템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중간에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CUI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명령어를 직접 입력했었어요. 입력을 직접 했었습니다. 만약에 뭐 파일을 복사한다거나 뭐 이동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 명령어로서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GUI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림이나 아이콘 모양. 그래서 우리 윈도우즈 XP 쓰시면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나 휴지통이나 그런 폴더 그림 같은 거 아주 친숙하죠. 친숙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의 OS를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체제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체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처리되는 일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10분을 줬는데 이 놈은 30개를 처리를 했고 이 놈은 100개를 처리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기계가 훨씬 더 좋은 기계죠. 그래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OS다, 운영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 가능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가능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이런 작업도 요청할 수 있고 저런 작업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임의의 작업 이런 작업, 저런 작업, 또 이런 작업, 저런 작업 아주 다른 종류의 작업을 이렇게 시킬 때마다 얼마나 빨리 처리해서 갖다 줄 수 있느냐, 결론을 갖다 줄 수 있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빨리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라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특징이었죠. 그래서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성질을 좀 더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체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응답시간 단축이라고 하는데요. 응답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내가 줬다면, 시스템에게 작업을 줬다면 그 작업을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짜장면집이 있고요. B라는 짜장면집이 있어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는데 A는 10분 만에 왔고 B는 30분 만에 왔어요. 그러면 시간이 10분이 걸리는 게 좋습니까?
30분이 걸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10분 걸리는 게 낫겠죠. 물론 배고픈 거를 못 참는 성격에는 빠른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OS 차원에서 응답 시간 단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주문을 했을 때 누가 더 빨리 결과를 갖다 주느냐, 응답 시간입니다. 그것이 답변을 하는 시간이죠. 그런 응답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좋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자, 효율성은 위에서 나온 목적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효율성은 아까처럼 처리 능력 같은 거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은 마찬가지 정확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이성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쉬운 사용법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이 시스템에게 직접 일을 시키기에는 어려우니까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가시면, 자,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어떤 평가 요소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사용 가능도라는 거 또 나왔죠. 사용 가능도는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느냐. 내가 이것도 부탁을 하고 이것도 부탁을 했는데 이런 부탁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이런 자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가, 내가 부탁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런 정도를 사용 가능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마찬가지, 수치가 높을수록 단위 시간 10분을 똑같이 줬는데 일을 해내는 개수가 300개고 여기는 1000개라고 친다면 더 많이 일을 처리한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10분에 1000개 하는 이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처리 능력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은 아까 짜장면 배달한 거 주문했으면 빨리 갖다 주는 게 응답 시간이 빨리 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는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는가, 정확한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 기능입니다. 자, 운영체제 기능 중에서 첫 번째는 이식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거. 자, 이식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운영체제는 어떻게 하드웨어에 제약을 받습니다. 자,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OS가 설치될 수도 있고 설치 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각형에 맞는 OS가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고요. 삼각형에 맞는 OS가 설치될 수 있고 동그라미에 맞는 OS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그린 이런 것이 OS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사각형으로 생겼느냐, 삼각형으로 생겼느냐, 원으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운영체제도 종류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위해서 원래는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운영체제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다른 하드웨어, 그러니까 사각형도 되고 삼각형도 되고 원에서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운영체제가 대표적인 것이 유닉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유닉스에 대해서 뒤에 이제 배울 건데요.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C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이제 개발된 건데요. 이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컴퓨터부터 슈퍼컴퓨터까지 모든 컴퓨터에 이렇게 두루두루 다 설치가 돼요. 설치가 모두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 하드웨어에 상관없이 어떤 하드웨어든지 이런 OS가, 운영체제가, 이 유닉스가 똑같이 설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각형의 운영체, 삼각형은 삼각형의 운영체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의 운영체제 이렇게 설치가 됐었지만 이 유닉스라고 하는 독특한 별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원이든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는 이런 성질을 이식성이라고 합니다. 이식성.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적응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응을 잘 한다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기능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사람과 시스템을 어떤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고리. 그래서 인터페이스 기능은 어떤 연결시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초기 설정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초기 할 때, 우리 처음에 부팅할 때 있죠.
부팅할 때 운영체제가 모든 디바이스, 모든 장치들, 우리 그 시스템 안에 모든 장치들 많죠? 개수가 많죠? 그런 장치들의 모든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부팅을 하면서 초기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초기 설정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 출제가 된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형태입니다. 자, 형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실시간 시스템은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업무 처리를 처리할 때 필요한 경우 실시간 시스템을 처리를 하는데요. 2005년 2번, 4년도에 2번, 3년도에 2번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중 공격에 대비하여 동시에 여러 지점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참 그 내용이 좀 어려운 예제인데요. 이게 보기 문제에서 나왔던 예제입니다. 적의 공중 공격에 대비해서 공중으로 어떤 총을 쏜다든지 그런 공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공격에 대비해서 동시에 여러 지점을 감시한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지점을 감시한다는 얘기는 여러 지점을 그때그때마다 처리해낼 수 있다. 감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을 그때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그 TV에 그때그때 미친 소가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때그때마다 결론을 내주는 것이 실시간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솔린 정렬에서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경우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 그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추어서 폭발을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감시한다라는 개념과 상통합니다. 첫 번째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 다음에 교통관리나 비행 조정, 그런 외부 상태에 대한 신속한 제어, 신속하게 그때그때 처리해줘야 되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금 시스템. 우리 요즘에 온라인 인터넷 뱅킹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온라인 이런 식으로 예금을 하는데요. 자, 예금을 내가 3,000원을 했어요. 3만원으로 할까요? 자, 3만원을 저금을 했는데 이 저금한 내용의 결과가 나중에 3만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 3만원을 입력했으니까 너는 지금 서울에서 내가 입력한 3만원을 저금한 3만원을 너는 현금카드로 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만원을 입력을 했는데 저장을 했는데 그때 바로 3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3만원으로 내가 처리를 해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그때 처리를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예금 시스템에서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금 시스템이나 혹은 산업 제어, 그 기계 같은 거, 기계 관리 같은 거, 산업적인 그런 기계 관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좌석 예약 같은 거,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세 번째 자리를 내가 체크를 했는데, 샀는데, 예약을 했는데, 이것이 그때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와서 체크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시간을 또 입력을 해서 내가 이 자리를 3번 자리를 내가 사겠다라고 예약을 해버리면 내가 입력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석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실시간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분할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 시분할. 타임을 분할했다, 시간을 분할했다라는 처리 시스템입니다. 자, 단말 장치 사용자가 일정한 시간 간격, 일정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요런 일정한 시간을 줘가지고 그 시간 동안만 CPU를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자, 처리를 하는 놈은 누구죠? 처리를 하는 것은 CPU가 처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라고 했죠. 이 인간의 두뇌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CPU를 일정한 시간만 사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분할했다는 얘기죠. 너는 요만큼 사용해라. 그 다음에는 요만큼은 다른 사용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요만큼은 또 다른 사용자에게 주겠다. 그래서 CPU는 요만큼만 일 주고, 그 다음엔 또 요만큼 일을 주고, 또 그만큼 요만큼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CPU가 시간을 분할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CPU가. 그래서 단독으로 중앙처리 장치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 시스템이다라고 하는데요. 단독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작업이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는데, 이 CPU가 1번 작업도 하고, 2번 작업도 하고 3번 작업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위 시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시간을 지금 분할했죠. 시간을 분할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 이만큼 길고 두 번째 작업이 이만큼 길고 세 번째 작업이 이렇게 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작업이 있는데 자 단위 시간은 요만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위 시간. 요게 단위 시간이거든요.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요. 자 이렇게 단위 시간을 줬다고 하고요. 자 CPU가 1번 단위 시간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단위 시간 일을 했어요. 3번 단위 시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또 2번하고 3번하고 이런 식으로 단위 시간만큼 일 하나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1번, 2번, 3번이 다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시간 자체가 아주 짧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기에는 이 시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CPU가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거를 못 봅니다. 그냥 2번이 다 끝났구나, 1번이 다 끝났구나, 3번이 다 끝났구나, 끝난 것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 CPU를 단독으로 내가 1번 내 혼자 썼는 거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1번, 2번, 3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1번 작업이 무사히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C분할 처리 시스템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스케줄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프로세스라는 단어는 2004년 7월에 출제가 됐네요.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 우리 계산기 있죠. 보조 프로그램에 계산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엑셀 프로그램도 띄워놓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작업을 우리 사람 손은 두 가지니까 계산기에서 계산을 하다가 다시 최소화시키고 다시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다가 다시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엑셀 작업에서 우리가 막 엑셀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기와 엑셀이나 웹브라우저를 동시에 우리가 띄워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에다가 띄워놓고 사용을 하고 있죠.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6개 있어서 여기에 손이 2개가 가고 손이 2개가 가고 손이 2개가 가서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자 계산기 한번 사용했다가 웹브라우저 한번 사용했다가 엑셀 한번 했다가 다시 계산기 했다가 웹브라우저 했다가 엑셀 했다가 이런 식으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자체를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러라는 얘기는 아까 1번, 2번, 3번 일처럼 작업이 이렇게 3개의 작업이 있다면 이런 3개의 작업들을 운영체제가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해낼 수 있는지 스케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누가 먼저 일을 처리해주면 훨씬 더 빨리 끝날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우리 연예인 어떻게 쓰죠? 연예인들도 우리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가 이런 스케줄을 관리를 하죠. 왜 관리를 합니까? 어디에 어떤 공연이 있고 어디에 어떤 공연이 있고 어디에 어떤 공연이 있는지 이런 공연들에 대해서 몇 시 7시쯤에는 이 공연 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동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9시에는 이 공연을 참가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미리 세워 놓으면 중간에 낭비되는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연예인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연예인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하는 것이 시간 스케줄 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매니저가. 그런 것처럼 OS 안에도 운영체제 안에도 스케줄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줄러가 여러 가지 작업이 동시에 우리가 머리가 막 여러 개가 있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정말 처리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프로세스 얘기를 하면 계산기와 웹브라우저와 엑셀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제 띄워 놓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입력을 동시에 해가면서 완전히 처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케줄러를 통해서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생성하고 실행하고 중단시키고 소멸시키고 너는 그만해. 너는 이제 나는 일 못 처리해 주겠다. 너는 이제 끝났다. 그만해라. 소멸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이제 실행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내가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도 있고 실행시킬 수도 있고 중단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스케줄러가 O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러를 이용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운영체제 개요 중에서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태스킹. 자, 태스크라는 그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작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작업. 뭐 남자가 여자한테 작업 거는 거 있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입니다. 일. 작업 또는 일. 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아까처럼 웹 브라우저를 띄워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을 띄워서 우리가 그 안에서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제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놓는 걸 얘기합니다. 띄워놔서 웹브라우저도 하고 엑셀 작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사용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한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2개다. 작업이 2개니까 검색하는 작업, 그 다음에 계산하는 작업, 이 2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2개 작업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프로세싱은 시스템 처리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컴퓨터 한 대에 뇌가 2개인 거예요. 뇌가.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뇌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웹브라우저나 엑셀 같은 것이 떠 있다면 웹브라우저 작업을 하는 뇌가 하나 가고 엑셀 작업하는 뇌가 하나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멀티태스킹 자체는 이 2개의 프로그램 자체가 떠 있는 상태를 그냥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고요. 멀티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컴퓨터 본체에 올라가 있다, 주격장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도 했다가 엑셀도 했다가 이런 2개의 작업들을 해낼 수 있는 특징을 말하는 거고, 멀티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2개를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따지면 손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손이 4개. 그래서 웹브라우저 왼손 오른손 작업하고 엑셀 왼손 오른손 작업을 해서 2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멀티프로세싱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프로그래밍이 있는데요. 멀티프로그래밍이 아까 그 멀티태스킹과 비슷한 얘기인데, 프로그래밍이 2개가 있다, 멀티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적재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분산 시스템 나왔는데요. 분산, 나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떤 그 물리적인 프로세서 사이에서 연산을 지역적으로 하고 기능적으로 분산시켜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분산 시스템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들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지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해당된 곳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1번 작업을 하고 여기는 2번 작업을 하고 여기는 3번 작업을 하고 여기는 4번 작업을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된 곳에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1번에 대한 데이터 여기 저장하고 2번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저장되고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서 저장하더라도 모든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공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장점, 작업의 신속한 처리.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면 분업한다라는 거 말 들어보셨죠? 나눠서 처리하면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자원들의 공유가 가능하죠. 연결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 처리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에 우리 1세대 때 우리 나왔던 그런 시스템이죠. 일괄 처리.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나한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괄 처리라고 하는 것은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요. 초기 시스템의 문제점인 작업 준비 시간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작업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그 정산 같은 거, 우리 회사에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10명의 직업에 대해서 월급을 이제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월급에 대한 것은 월 말에 월급을 이렇게 딱 주죠. 그러니까 일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월말에 모아서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프로세스란 어떤 거를 말하냐면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것,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일단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 안에 PCB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PCB가 도대체 뭘까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PCB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PCB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제어 블록, 한테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한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글을 내가 띄워놓고 직접 입력을 하면서 이제 실행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주기억 장치 속에는 프로세스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시스템 속에서는 프로세스로 인식을 해가지고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프로세스의 이름, 내가 어떤 작업인지 이름을 그 안에 PCB가 가지고 있고요.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우선순위가 어떤지.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1번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된다. 2번, 3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선순위가 1순위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2순위, 3순위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라는 것은 먼저 처리되어야 되는 순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소의 영역, 주기억 장소의 어떤 영역에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으며 할당된 자원에 대한 정보, 어떤 자원들이 지금 이 프로세스 속에 할당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PCB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상태입니다. 프로세스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띄워서 놓으면 생성이 되겠죠.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생성은 되지만 운영체제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 영역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러닝 상태, 실행 상태가 되면 현재 CPU를 점유해서 CPU가 처리를 직접 하고 있으면 이제 실행 상태가 되는 겁니다. 러닝 상태가 되는 겁니다. CPU가 개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상태가 되는데요. 자, 준비 상태는 실행 상태 이전 상태죠. 자, 준비 상태는 실행하고 있지 않지만 즉시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리하기 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처리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 실행될 수 없는 상태가 대기 상태고요. 보류도 비슷한 건데 디스크 등에 이제 아예 보관되어 가지고 아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교착이라고 하는 데드락이 있는데요. 이거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얘기는 아예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묶인 겁니다.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종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해제됐기 때문에 전혀 이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준비 상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실행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가는 요 단계를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디스패치. 이거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일단 한번 들어놓으시고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디스패치라고 하는데요. 자, 디스패치 용어가 2004년 7월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CPU에 이제 할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디스패치. 이제 러닝 상태로 가는 거죠. 러닝 상태. 실행이 되는 상태. 이제 실행이 되는 상태로 가는 것을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시간이라는 것이 2004년 7월에 또 출제가 됐는데요. 컴퓨터 센터에 작업을 지시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작업을 하고 지시를 하고 나서부터 결과를 받을 때까지, 자, 결과를 받을 때까지 A라는 반점과 B라는 반점이 있는데 우리가 짜장면을 배달시켰어요. 짜장면 배달시켰는데 A라는 똑같이 이제 주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자, A는 10분 만에 왔고 B는 30분 만에 왔어요. 이렇게 결과를 10분 만에 주는 거, 그 다음에 30분 만에 주는 거, 이 시간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받을 때까지, 짜장면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턴어라운드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 개요 이제 첫 번째 먼저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11개 슬라이드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앞쪽의 부분들은 기초적인 개념들이고 운영체제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